상추도 물을 좋아하는 수경 재배가 가능한 거거든요. 상추도. 그래서 그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없습니다만은 물을 다 좋아는 하는데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들은 이런 저면 관수 화분에다가 심으면은 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물을 이제 여기다 계속 그 재배 기간 동안 늘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물을 담아가 이쪽 물을 한 요 정도 채우거든요. 요 정도 밑에. 요 정도 이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요 정도 채우면은 그 순식간에 이놈이 하루 이틀 만에 물을 다 뿜어 올려버려요. 이 심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물을 다 뿜어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흙은 매우 젖어가 있어요. 매우 이렇게 물을 다 뿜어 수분을 뿜어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보고 위에는 흙이 말랐는데도 이 밑에는 물을 뿜어 올려져가 있기 때문에 이 밑에는 수분이 많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볼펜이나 사인펜은 이제 이 길이로 해도 이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인펜을 이용하는데요. 이 화분이 더 깊거나 하면은 이제 다른 짝대기 좀 긴 것, 단단한 걸 뚫어가서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구멍을 약간 그 뿌리 쪽하고 좀 이 뿌리하고 최대한 좀 멀리 이쪽 가쪽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깊게 뚫어가지고 좀 저 밑에까지 뚫어가지고 한 절반 정도 이상 뚫어보는 거예요. 뚫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제 젖히면은 이 공간 확보가 이렇게 보여가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그 물의 수분 관계를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을 또 약간의 아까처럼 여기다 요거 바닥에 조금만 이제 채워준다든지 또 아니면 위쪽에다가 이제 물을 살짝 뿌려 작은 조루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작은 조루에다가 위에 이렇게 퍼지는 그걸 빼버리고 그 물 줄 때 여기는 퍼지는 거 방안이기 때문에 퍼지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루로 이제 물을 조금씩 이제 부어주는데 물이 다 뿜어올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식물이 물 주세요 하고 물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게 그 필요로 한 걸 눈으로 보여요. 이제 이게 잎이 축 처진다든지 잎이 사들이 해가지고 이제 그 수분이 부족함을 이제 알게 돼요. 그때 저 같은 경우는 밑에다 물을 채우지 않고 여기다 물을 채우지 않고 일단 위쪽에다 살짝 목만 축인다는 사람이 갈증 나고 목말라 있을 때 물을 한 모금 먹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식물도 똑같아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물을 조금만 이제 부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급해줘가지고 한 이틀 정도가 이 위에 준 물을 가지고 지가 어느 정도 생기를 찾아요.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그때 가서 밑에다 이제 물을 조금만 이제 또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면은 이놈이 이제 또 너무 많이 부어주면 한꺼번에 빨리 뿜어 올려버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만 밑에만 조금만 뿜어 올려주면 이놈이 또 뿜어 올려가지고 자기가 빨아 올려가지고 이제 그 수분을 유지를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분 관리를 해야만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워요. 계속 위에를 줘버리고 밑에다 물만 채워놓으면은 계속 수분은 여기에 늘 많아가지고 뿌리가 썩어버려가지고 빨리 그 좋은 식물들도 빨리 고사를 해버리고 죽게 되는 원인이 이 물 관리에서 오는 겁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주는 원인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영양 공급은 우리가 이제 식물이 커가는데 16가지 원소도 필요로 하고 중요소, 미량요소, 어떤 이런 미네랄, 칼슘, 이런 아미노산 이런 제품들을 주려면은 물에 녹아가지고 여기다 물 속에 통에다가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루나 알비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가 구멍을 뚫었는데 여기다가 차숟갈로 조금 아주 3분의 1 숟가락 아니면은 많게는 반 스푼 정도 이제 이 흙의 그 양에 따라서 주는 것도 이제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 양 조절은 본인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넣어가지고 이 흙을 이렇게 덮어버린 겁니다. 흙을 덮어줘야만이 그 들어갔던 영양분이 위쪽으로 아울러오고 수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영양 공급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영양 공급을 이 흙 속에서 넣거나 아니면 물 속에 여기다 넣어줘야만이 뿌리에서부터 올라가야 이 흡수를 해야 이 식물이 건강한데 그 영양분을 대부분 사람들은 그 스프레이나 아니면 분무기에 물을 타가지고 위에다 뿌려줘요. 위에다 뿌려주면은
그 며칠 어느 정도 기간은 이게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위에서 영양을 받았기 때문에 위가 무성하게 이렇게 그 좋아지겠죠. 그러면 식물은 뿌리 쪽으로는 약해지고 위에만 활성화돼 가지고 뿌리가 병이 드는 또 원인이 돼요. 그래서 위쪽에는 실내 같은 경우 위쪽에는 어쩔 수 없이 농약이라든지 어떤 병균을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 해충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목이나 스프레이로 타가지고 물을 줄 때는 어쩔 수 없이 위에는 줘야 되겠지만 영양 공급은 가급적이면은 이 흙 속에나 이 속에서 넣어주라는 거. 그래야 식물을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그 명심을 하시고 지금 그 실내에서 그 각종 채소나 아니면 반려식물, 공기정화식물 키우는 여러분들도 뭐 노하우는 각자가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저의 또 어떤 노하우들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그 뽑아가지고 또 정보를 몰랐던 것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는 것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몰랐던 거는 자기인데 이제 매칭 시켜가지고 각자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뽀글령 파슬리 해가지고 파슬리를 이렇게 이제 제가 화분에다가 키우고 있는데요. 이 화분은 제가 지금 조금 더 성장이 되고 더 이렇게 활착이 되면은 포스푸드 케어 상품으로 제가 이걸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놓은 겁니다. 계속 준비를 할 건데요. 이거 내년도 여름이 올 때까지 이 파슬리는 여름에는 또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 저온성 식물이라서 그 고랭지 쪽으로 가야만이 뿌리가 안 녹고 또 이렇게 오글하게 피어가지고 오래 있어야 상품의 값어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파슬리가 그 온도가 높고 하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어버려요. 피어버리면은 상품의 값어치가 없어져요. 이 시중에 나가가지고는 그냥 수확을 하지 말고 버려야 돼요. 이게 시중에 나가가지고 농산물 시장에서나 아니면 납품하는 곳에든 이걸 이렇게 피어버리면은 원하지를 않겠고 이보다 더 뽀글하게 이제 이것도 지금 많이 뽀글하지 않는데요. 이보다 더 뽀글뽀글하게 이렇게 고랭지 같으면은 여름에도 아주 색상이 좋게 해서 이 뽀글뽀글해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하우스 속에 이제 심어가지고 온도 난방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 더위가 올 때까지는 재배를 가능하고요. 그러면 봄에 보통 2월 달에 이제 씨앗을 파종해가지고 이제 모종을 키우는데 약 3개월 정도 모종을 키워야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뿌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야만이 뿌리가 커져야 이게 수확물이 많아지겠죠, 이게. 이건 위로 올라오는 걸 키우는 게 아니고 계속 옆에서 이걸 잎을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들어간 두가 많이 굵어져야 이제 수확물이 많아지는 거죠. 그 수확물이 많아지기까지는 5월 한 10일경에 5월 5일에서 5월 10일경에 그 냉해 피해가 서리 피해가 지나간 다음에 노지에서 제가 농사 지은 곳은 해발 한 600고지였는데요. 600 이상만 되면 고냉지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월 10일 전후로 이제 5월 5일에서 10일 때 이제 이 정식을 노지에다 하는데 하우스에 안 하고요. 여름에는 굳이 하우스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어가지고 이제 이 파슬리 농업을 해왔는데 이 두가 굵어질 때까지 하려면 언제쯤 되냐면은 최소한 7월 말 정도가 가야 돼요. 그러면 6월 말 정도부터가 이제 수확은 해요. 시작한데 수확을 하더라도 이 줄기가 가늘고 수확물이 많이 팍팍 안 불어나겠죠. 그래서 인건비는 비싼데 인건비는 우리 손으로 다 수확을 못하고 외국인들이라든지 일꾼들이 이제 수확을 해내야 되는데 인건비는 비싸고 이 수확물이 많이 나와야만이 인건비에 따라가고 어떤 소득을 어느 정도 챙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7월 말 정도부터 7월 말 8월 9월 또 10월 달 가면 추워가지고 크는 속도가 이제 많이 늘어지겠죠. 9월 중순 이상 지나면은. 그래서 수확 기간이 불과 좀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개월 정도가 이제 수확이 이렇게 크는 속도가 빠르고 더기 때문에 그래서 한 2개월 전후로 해서 이제 수확되고 나머지는 6월 달부터 수확을 한다 하더라도 수확물이 적고 또 9월 중순만 지나가면은 고냉지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크는 속도가 많이 더뎌요. 그럼 수확물은 많이 이제 안 나오죠. 그래서 수확은 그 11월 초순이나 10월 말까지 하고 이제 이 마무리를 하고 이 그 파슬리 뿌리를 캡니다. 이제 파슬리 뿌리를 캐가지고 겨울용 하우스에 옮겨가지고 심어가지고 이제 그 하는 종군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그럴 곳이 없으면은 이렇게 화분도 만들고, 또 그 약재로 이제 중탕집에 가서 그 한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파슬리하고 액즙을 만들어 먹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를 처방받아서 이제 그렇게 액즙 사업 추출물 액즙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도 했고, 또 이걸 거기 뭐지 그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조 허가 번호를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액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파슬리는 비타민 덩어리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파슬리만큼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가 과연 더 있을까 할 정도로 이 그 약초와 같은 에너지가 있는 그런 그 채소입니다. 저는 이거 파슬리를 가지고 우리나라 한식 요리에 모든 요리에 제가 응용을 해서 먹어요. 어쨌든 이 비타민이 많고 한 이 채소를 여러분들이 각자 인터넷 쪽으로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파슬리가 과연 어디에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정말 좋아요. 제가 한번 적극 이 파슬리 채소를 마트에서나 집에서 재배가 어려우면은 마트에서 사가지고라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정말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으뜸인 그런 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슬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은요, 꼭 뽀글형 파슬리 씨앗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탈리안 파슬리 종자를 구매를 해가지고 심으면 한 해 농사 폐농을 해요. 이탈리안 파슬리는 고수나 미나리처럼 쭈삣하게 키만 이렇게 쭉 커져가지고 향신료 먹거리로만 이렇게 사용하고 장식용은 안 되죠, 그게.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하려면은 이탈리안 파슬리를 심고, 또 장식용과 먹거리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이 품종 뽀글형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처음 만약에 파슬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 이제 처음에 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햇볕이 들어와야 되고 통풍이 돼야 되고 물 관리가, 이 세 가지는 매일 눈여겨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눈여겨보면서 매일 봐야 되는 거죠. 보살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비료 관리라든지 다른 농약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최소한 뭐 일주일이라든지 열흘이라든지 이렇게 기간이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뿌려주고 하면 되는데, 물하고 햇볕하고 공기는 이건 매일 그게 체크가 안 되고 잘못되면은 한순간에 이 식물은 병들고 한순간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조금씩 그게 이제 병이 오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팍 오고 하지는 않아요. 모든 것들, 사람도 인간들도 똑같고. 그래서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아까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다음 단계, 해충은 또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해충에 맞는 농약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친환경에는 친환경에 맞는 농약을 사용하면 되고, GAP는 GAP에 맞는 화학 농약을 쓰면 되고. 그런데 이제 실내일 경우에는 화학 농약은 일체 살균제이든 살충제이든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실내에서는. 그거는 친환경과 GAP 이걸 다 떠나가지고라도. 그래서 실내에서는 이제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제품들을 자기가 제조를 해가 쓰거나 아니면은 제품화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큰 농업을 할 때에 아까 병 예방으로는 이 프로폴리스를 성분으로 함유한 이 병의 관리용 자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환경 육성법에서 농약이란 단어를 사용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의 관리용 자재,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친환경 농약이라고만 딱 구분을 딱 해버렸으면은 이렇게 도시민들하고
농업인들 간에 어떤 불신도 없어지고 할 텐데 그 친환경 육성법이 만들 때에 뭔가 지금 너무 잘못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유기농 농업 자재 이렇게 또 이름이 있죠. 또 여기는 병해 관리용 자재. 여기다 병해 관리용 자재에다가 농약이라고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냐하면은 우리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고요. 비료관리법. 우리나라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농약이라고 표기를 못하는 이유가 농약이라는 표기를 못하는 이유가 농약 회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약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병해 관리용을 이렇게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농약 회사가 만든 제품들은 미생물 농약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은 미생물 해충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농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유기농업에까지 쓰잖아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일선에서 혼동이 오는 어떤 이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오해도 받고 왜냐하면은 이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는 것은 주로 아침에 일찍이 해가 없을 때나 아니면 해가 빠져가지고 밤에 이제 주로 농사가 많은 사람들이 해가 빠져 해 그늘 쪽에 이제 낮에만 해 빠진 시간에 줘가지고는 그 많은 농사를 다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원래 농약을 사용해 쳐서는 안 되는데 식물들에게는 좀 해로움이 가요. 이 식물들도 밤에는 휴식이 필요한데 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의 어떤 그런 피해를 예상을 하고도 밤에까지 보통 제가 농업이 하우스가 20몇 동에서 다른 농업까지를 해가지고 약 한 10,000평 가까이 어떤 농업을 하면은요 밤 10시, 11시까지, 12시까지 농약을 살포할 때가 있어요. 그 많은 면적을 관리를 하려면은요. 친환경 농약은 다른 또 화학 농약하고 틀려가지고, 짧게는 3일, 아니면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열흘 정도 가버리면은 병이 오거나 해충이 먹어가지고, 해충에게 다 헌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 약재라 할지라도, 친환경 약재는 더욱더 이 살포 기간이 짧다는 거.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에 주로 많이들 살포를 해줘요. 그래야 예방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해충이 달라들어가지고 친환경 약재 가지고는 못 잡아나가요. 그래서 한순간에 1년 농사를 폐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프로폴리스를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제품 중에가 이 약재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프로폴리스가 우리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꿀벌이 만든 천연 항생제 생물인데 이게 특허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이 제품이 한 회사만 나오고 있습니다. 특허인데 경북 포항 진농산업이라는 곳에서 수년간 프로폴리스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광물질 원료를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업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제품의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주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참 우리 농업인들에게 이 제품 말고 이외에도 광물질과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참 평생 농업인들만 위해 가지고 어떤 헌신을 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엽채류 농사, 그러니까 상추라든지 뭐 배추, 어떤 엽채류 농사를, 배추도 저희는 삼배추라 해서 며칠마다 이렇게 잎을 하나하나씩 따가지고 알을 채워 나가는 그런 농법이 아니고 잎을 따는 그런 농업을 했거든요. 배추 한 포기를 심으면은 배추 잎을 잘 관리를 하면은 약 70장 정도, 70잎 정도를 수확을 해요. 70개. 그럼 쉽게 얘기하 70장인데 70개 정도로 수확을 하면은 어떤 인건비는 많이 투자가 되지만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잎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근데 70장 정도 수확을 하면은 배추 한 포기 가지고 수확 돈이 수입이 10,000원 이상이 나와요. 근데
만 원 이상 이제 그게 내 주머니에 다 그 수입으로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인건비로 빠져나가고 다른 투자비가 배추 한 포기 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배추 한 포기가 그 지금은 이제 원래 같은 경우 뭐 좀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갑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배추 한 포기가 키워가지고 약 60일, 70일 정도 배추 키워가지고 배추 한 포기에 농민들 손에 들어오는 게 돈 1,000원, 2,000원 잡기가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추 잎을 수확을 해가지고 어 그런 필요한 업체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면은 배추 그 한 포기를 심하는 양의 70여 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이 그 수입이 한 만 원 정도. 그러면은 절반 이상은 약 6, 70% 정도가 인건비나 어떤 투자비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수입이 저에게 수입은 3, 4천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큰 대농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매일 엽채류 수확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이제 그 이런 약재를 살포해 병은 곰팡이 병을 잡아야만이 이제 그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써가지고 그 매일 수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걸 쳤는데 그날 수확을 해도 되지만 이미 그 살포를 농약을 이런 것도 농약이잖아요. 친환경 약재 살포를 했는데 그 물이 흐르고 하는데 그걸 그날은 수확을 안 해요. 최소한 빨리 하면은 1일 그 다 마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2일, 2, 3일 정도 지나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살포를 해가지고 그 저기 수확을 해도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딸기 같은 경우도 이 제품을 쓰는데 딸기는 매일 수확을 하다시피 그 하잖아요. 딸기도 매일 수확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곰팡이균 억제에 사용해야 될 농약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까다로워요. 그 딸기가 생산하는 그 농가들도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농약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꼭 채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그 과일도 되고 오만 그 여러 가지 그 품목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참 약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두 번째 그 했던 것은 시엘로 산소계라는 이산화염소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수입된 제품인데요. 우리나라에 그 이만큼 안전하게 되어 있는 그 이산화염소 제품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은 시엘로 이산화염소 산소계가 아닌 염소계를 가지고 소독이나 어떤 그 냄새 악취 제거 뭐 이런 데 사용되고 있는 염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소계는 우리가 농업 그 소독 농업 물탱크, 식수 물탱크 여러 곳에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농업 그 살균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알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안에 어떤 20g 정이 들어 있는데 이 통 속에가 수입된 통 그대로인데요. 이게 저희는 그 식물 병의 예방 살균제로 했는데 꼭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서로 이제 한 번씩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물탱크 청소부터 소독부터 하세요. 그 대농사 짓는 분들요. 이 제품을 가지고 그 물탱크 소독을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녹조라든지 물때 이끼 뭐 어떤 이런 게 사이가 있다 보면은 각종 그 병균을 유발시켜서 그 물을 밀어 넣을 때 그 병균과 같이 딸려 들어가서 그 잘 크던 식물들이 빨리 그 병이 들어가지고 청고병이든지 뭐 어떤 병들이 오게 되잖아요. 토양에서는 정말 그 소독부터 이렇게 그 물을 그 소독에다 이 알을 까넣어 가지고 그 물량에 따라서 이제 어떤 병을 예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투입되는 양이 이제 달라지는데요. 우리 식수 같은 경우는 물을 한정 가지고 물 1톤에서 2톤 정도의 이 하나를 사용을 하고 그 농용수는 그 물 1, 2톤에 2알에서 3알 정도가 이렇게 투여가 시켜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소독을 해야만이 그 지하수 뿜어 올라와져 있던 거기 철분을 중화를 시키고 그 물이 투여가 됐을 때 그 식물에게 필요하게 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그 인산을
철분이 들어가게 되면 인산을 이동을 하는 방해를 해요. 그게 그래서 꼭 그 지하수 올라왔을 때는 철분을 제거를 해준 데는 이 약재를 넣어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중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 제가 오늘 설명을 또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오늘 또 제가 또 두서없는 어떤 설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동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여기서 재방송을 청취를 하시면서 저희 채널에서 재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핵심적인 걸 잘 내인데 맞는 걸 뽑아내 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런 이산화염소에 대해 가지고 1시간 동안만 방송을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보통 4시에서 5시 정도를 사이에 이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그 시간에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있으면 또 제가 안내를 하겠지만요. 지금 원래까지는 아마 지금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이 라이브를 하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방송을 청취해가지고 조금씩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화면에 터치 좀 해가지고 좋아요 좀 해주시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 미션 45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참 동안 헤매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여기 제 텃밭 농사를 좀 여러 가지가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텃밭 구경하는 시간 짧게 오늘 좀 지나가겠습니다. 설명 시간이 제가 1시간 다른 일을 좀 계획 잡혀져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파슬리가 쭉 크고 있는데, 파슬리는 이제 제가 화분으로 그대로 주문하면 판매로 나가는 상품으로 하는데, 이게 파슬리 뿌리를 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심어져가 있고, 여기는 쪽파가 심어져가 있고요. 아파트형, 요는 물을 넣어가지고 공급해줘. 영양이나 물을 넣어 공급하는 거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작년에는 이 대파를 심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쪽파를 심어가지고 했고, 요건 이제 양파.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 양파하고 쪽파, 대파 이런 종류를요 심어놓고 해보세요. 잠을 제대로 못 이루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걸 꼭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갔던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파는 이렇게 올라오면은 자라면은 또 대파 방식으로 베어가지고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저는 물에다 안 키우고 이렇게 흙 속에다 키우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쪽에는 상추가 이제 이렇게 9월달에 심어가지고 며칠 전에 수확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제 버리려 하다가 그냥 이렇게 안 주고 생생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놔뒀습니다. 요는 밖에 이제 화단입니다. 화단에 이제 방 2개 앞에 화단에 이제 식물을 키웠고요. 예루살렘 체리도 체리가 있고 옥천행도라고 하죠. 자, 제가 지금 빨리 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다른 시간에 때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른 일에 이제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보여드린 것만 해가지고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돈풀, 돈나무라고도 하죠. 얘도 파슬리가 있고, 이게 샐러리가 봄에 심은 샐러리입니다. 자, 오늘 요거 안 보여드렸네. 이게 국화 꽃꽂이를 지금 겨울에 이게 꽃꽂이를 해놨는데, 뿌리가 내리지 안 내리지 처음이라 가지고 이렇게 일단 잎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실험으로 해놔봤고, 이게 꽃이 한 국화인데 이제 색상이 다 변했어요. 이제 아직도 꽃의 어떤 형태가 있어가지고 안 내버리고, 어차피 방 안에서 이렇게 놔둬야 될 건데, 이게 바깥에 나가면은 물 주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은 이게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서 놓고 있으면 이게 이제 온도가 있고 하니까 밑에서 또 싹이, 봄인 줄 알고 이놈들이 밑에서 하면 싹이 나와요. 이게 국화가. 이게 이제 내년 줄기가 되는 거죠. 원래 왔던 줄기는 이제 점점 있으면 마를 것이고요. 그리고 스테비아가 이제 내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리고, 스테비아는 이거는 키가 한 1m 정도 이상 크는데, 이거 위에서 자랐던 거는 제가 가을에 여기 들어오면서 위에서 베어가지고 건조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놓고 지금 설탕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시간도 참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저는 전에 드릴 이야기는 아주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 버렸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포스트푸드 케어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또 이 시간대 4시 좀 전후로 4시쯤 됐어요. 제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뵐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4시 이후에 5시 사이에 오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세요. 또 마지막 나가시면서 화면 한 번씩 터치해 주시고 좋아요를 또 해주시고요.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을 45개를 받아야 되는데 45개 못 받으면 제가 며칠 또 이렇게 헤매야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방송 종료합니다.